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제가 강의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졸려요. 공부 안 하시다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되게 힘듭니다.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강의만 계속 들으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이제 물론 강의를 하면은 어떨 때는 1시간 반 내내 떠들어요. 저 혼자.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더 이렇게 가까운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는 자리로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가 저한테 좋은 기회일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는 건데. 자, 우리 타로가 뭔가 우리는 그거부터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타로가 뭔 것 같아요? 한번 의견을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울림이라고. 어울림? 네. 함께 어울림.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저기 사실은 하토 같은 걸 몰라요. 네.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TV나 이렇게 우리 딸 같은 경우는 뭐 홍대 가서 뭐 봤다고 얘기 지나가는 말로 해요. 네. 그랬을 때는 자기가 힘들고 할 때 네. 거기 가서 상담하면서 네, 상담. 위로도 받고 그렇게 오는 것 같던데요. 예, 위로.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로가 이제 그 타로의 역할 중에 하나가 상담과 위로를 준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로를 보러 갔는데 어느 집에 가고 너 교통사고 날 거고 부적 안 쓰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위로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요. 그쵸? 상담이 돼야 되는데 어디 갔더니 갑자기 겁줄이 돼 있잖아요. 뭐 야 너 교통사고 나는데 야 너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럼 뭐 부적이라도 써.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부적 20만 원밖에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구태해야 되는데 한 500밖에 안 하거든. 원래 1000인데 500만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당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러한 점이라고 하는, 타로가 이게 이제 점이라는 개념인데, 이러한 거를 빌어가지고, 위로를 안 하고 겁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위로라는 측면에서 이 겁 주는 사람하고는 가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한국 분들이 의외로요, 요거에 약해요. 요거에 약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약하더라고. 이거 좀 주면 돈이 나와요. 근데 요거 안 주고 요거만 하잖아요. 돈이 안 나와요. 깎아요 막.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재밌어요. 위로, 상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자, 또 다른 의견. 어떤 의견? 뭐 이것만 있지는 않을 것도 같고 또 나는 이거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걸로 생각하세요? 눈을 슬슬 피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재밌잖아요. 그죠? 예. 잘만 배우면 네. 인생 상담 될 것 같아요. 인생 상담. 네. 상대방 마음을 깨뜨려 주니까. 상대방 마음. 네. 깨뜨려 주니까. 마음을. 네. 그래서 마음을. 이게 안다. 상담이 인생 상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인생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인 이제 이쪽 타로를 하는 분들 중에는요, 상담을 전공하셔가지고 뭐 미술 상담을 전공한다든가 아니면 청소년 상담 하시는 분이 이제 타로를 가지고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면서 인생 상담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마음을 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이 마음을 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타로로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한 점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마음을 안다라는 게 이게 이제 결국에서는 이제 뭘로 통하냐면 신비한 걸로 통하는 거예요. 그죠? 이 타로에는 뭔가가 있다. 신비한 것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이러한 걸 알 수 있을까?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영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 소위 말해서 이제 신내림을 받는다든가. 신내림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학문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문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이제, 누가 들어오셔야 돼. 그님이 오셔야 돼. 그님이 안 오시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갑자기 누가 딱 들어가는데,
너 나가! 딱 이래요. 왜냐하면 제 기독교야 막 이러면서 내 영이 안 들어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영이라고 하는 그 영점이라는 게 있고 학문이라는 게 있는데 타로는 어디에 속하냐면 이 영점에 속하지 않습니다. 네, 학문 쪽에 속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이렇게 상담을 해요. 가보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타로 카드를 딱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이쪽 계통으로 그래도 한 10몇 년, 뭐 20년 거의 가까이 이제 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외국 걸 다 들여와서 이제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야, 이 카드가 왜 그런 뜻이냐? 딱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왠지 그런 것 같아요. 타로 딱 보면 그냥 그런 거예요. 왠지 그런 것 같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그게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로는 굉장히 논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로는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타로로 배울 때 논리라고 배우려고 안 하고 그냥 뭔가 신비한 걸로 배우려고 한다는 거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조금씩 이제 알아감으로 인해서 타로를 배울 때 내가 어떻게 배워야 될까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이제 제가 또 이제 강의를 저는 이제 그 대학에서 이제 교직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부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데 이상하게 공부를 했는데도 효과가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뭘까? 특히나 이제 타로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10년 이상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타로 강의를 듣고 나서 들을 때는 굉장히 재밌고 잘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서 나중에서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이래요. 그래서 나는 그 이유가 뭘까? 아니 그렇게 열심히 들으시고 그리고 할 때마다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없습니다. 제 강의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네, 다 좋아요. 이래놓고 나중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런다?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어디에 있느냐면 이 방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 타로를 어떻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뭘 생각을 하냐면 이런 이제 영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해석이 안 되면 뭐라 그러냐면요. 이거 혹시 선생님 어디 가서 이렇게 폭포수 같은데 도 닦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석하면 해석이 되는데 자기네가 하면 해석이 안 되거든. 그게 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적인 측면으로 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타로를 배울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딱 타로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딱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배우려고 생각하냐면 저 카드가 무슨 카드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죠. 근데 그것까지 갖는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거랑 이건 무슨 카드라는 거 알려주는 거 좋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좀 더 단순화시킵니다. 어떻게 단순화시키냐면 이 카드가 나오면 된다는 카드인가 안 된다는 카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오면 왠지 밝아요. 그래서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카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야 저거 안 되는 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카드 나오면 된다, 이 카드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카드 나오면 밝죠,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카드 나오면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잘 하지만 그래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카드를 배울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카드는 되는 카드야 안 되는 카드야 라고 생각하고 배운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쉽게 배우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분은요 타로 카드를 일주일 만에 배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딱 외우시면 돼. 이 카드는 되는 카드고 이 카드는 되는 카드, 이건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다가 또 이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외우면 일주일 만에 외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카드인데 똑같은 카드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는 된다고 얘기하고 막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근데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될 때도 있다는데 안 될 때는 또 어쩌라고?
이런 식이면서 거기서 이제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로 카드에 대해서 자꾸 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공부를 하실 때 타로 카드가 되는 카드 안 되는 카드 그리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타로를 배우시면요 타로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막 설명하면 이제 막 복잡하니까 나중에 단순화를 시켜요. 그래서 저거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된다면 그래 돼. 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근데 나중에 그 카드가 나왔는데 안 되거든. 이거 안 돼. 뭐야 이거 안 맞잖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실 때 이 된다는 카드냐 안 된다는 카드냐에 이분법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은 한 달 만에 배웠다, 뭐 일주일 만에 배웠다. 저 같으면 3일이면 배우겠어요. 그죠? 왜 3일 만에 저기 된다는 카드를 해갖고 보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쫙 모아가지고 아 이거 안 되는 카드 이 카드 이렇게 해서 이 카드 뽑으면 아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배우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3개월 지날 때쯤 되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선생님 확실히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로서는 이제 갑자기 이제 당황스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제가 처음에 해드리냐면요. 처음에 이 얘기를 안 해주면요. 여러분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왜냐?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한 명 있어요. 두 명일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런 방향을 잘 잡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타로를 배우실 때는 항상 입체적으로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방향을 잡고 배우셔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는 이제 가르쳐본 결과 이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잊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이 타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물론 하실 말씀들이 많지만 타로는 이 점입니다. 이 점이에요. 이 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의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뭘로 배우냐면 신비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점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점에도 여러 가지 있죠. 타로점도 있고요. 서양에서는 동양에서는 이제 주역점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여기 뭐 육표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다음에 뭐 기문둔갑이다 무슨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타로니까 타로라고 하는 건데 타로도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인데 이 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신비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요거를 좀 깨고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하면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동양의 용과 네. 상서로움. 네. 네. 서양의 용은 네. 사악한. 이건 이제 상서롭다. 그리고 이제 서양은 용은 드래곤은 이거는 이제 사악하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동양과 서양의 실질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저기 뭐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보통 사과를 깎을 때 이렇게 안으로 깎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깎아요. 근데 서양 애들은 깎을 때 이렇게 바깥으로 깎습니다. 그게 이제 이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개인주의적인 거고 우리는 자기를 이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관념적인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관점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떤 걸로 얘기하냐면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이 저기 뭐야 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네? 상상의 동물입니다. 상상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동양 사람의,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의 차이는, 한번 그림 보셨습니까? 봤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림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냥 저는 서양은- 동양의 용하면 사신도라고 해서 어. 공격화 있는 그런 용, 아니면 궁궐에 가면 그리고 용? 서양의 용, 그게는 좀 더 이렇게 뚱뚱하고 뭐 이렇게 비대가 크고 뭐 이렇게 되죠. 실질적으로 이제 동양의 용과 서양의 차이, 용의 차이는요. 동양의 용은 날개가 없는데 서양의 용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냐면 동양 사람들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상상을 해도 아니 날개도 없이 용이 어떻게 나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네는 과학적으로 날개를 달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날개를 달아놓은 게 과학적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관념, 그러니까 날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과학이라는 거에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날개가 없이 나는 거는 과학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양의 용은 날개도 없이 나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대체 비과학적인 걸로 생각하지만 이러한 얘기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걸 끄떡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끄떡이잖아. 아 그래 뭔가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과학으로 얘기하니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틀렸냐면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뉴턴적인 과학이에요. 지금 21세기가 되면서 이 뉴턴적인 과학이 다 깨졌고요. 지금은 소위 말하는 이제 아인슈타인을 떠나서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양자과학이라고도 얘기하고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부터는요. 지금 반물질이라는 게 생겼어요. 반물질은 뭐냐면 샌데 그냥 떠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분명히 아까 얘기 동의했잖아요. 날개 없이 나르는 거 이게 비과학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과학에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반물질 뜨거든요. 날개 없이 떠요. 이 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입니까? 과학적인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왜 이걸 비과학이라고 얘기했냐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과학이라고 생각했던 거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냥 네? 용은 날른다고 안 하고 올라간다고 그것도 하잖아요. 날라요.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산에서 그냥 올라가만 가는 게 아니고. 올라간다고 승천한다고.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편협된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갑자기 신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과학의 하나에 속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을 이해하게 되는 건데 제가 이런 비유를 들음으로 인해서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세상이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냐면요. 1960년대부터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닐 보어라는 사람이 양자역학을 말하면서부터 있죠.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공부를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뉴턴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서양에서는요, 왜 서양에서 동양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게 이때부터 폭발을 했냐면요, 해보니까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게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주역을요, 독일에서 더 연구가 활발해져 있어요. 왜냐? 실질적으로 이제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데, 프로이트는 아시겠죠? 프로이트의 제자이면서 아들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요즘은 이제 공부도 우리 하는데 우리는 프로이트까지밖에 안 배웠어요. 거의 대부분이. 근데 조금 이제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칼 융을 잘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심리학자라는 사람인데 칼 융이요 주역을 공부했어요. 주역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역뿐만 아니라 타로도 공부를 했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칼융 학파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를 만들었냐면 이 학파들이 성격 심리학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성격 심리학이요, 타로에서 시트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사원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사원소, 세상에는 이제 사원소죠. 사원소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감각이라고 하는 이건데, 그래서 직관이라고 하는 이 카드는 이제 지팡이 카드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카드 중에 감성은 파워 카드에 속하는 거고, 이성이라고 하는 건 검 카드에 속하는 거고, 감각은 펜타클이라고 하는 카드에 속하는 건데,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성격을 만들어서 이걸 조합해갖고 16가지 성격으로 만들었고, 또 16가지를 또 조합해서 또 이제 수많은 성격 심리학을 개발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배우게 돼 만들었는데 시트를 얻은 게 뭐냐면 타로에서였어요. 타로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원소적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옛날에는 심리학자들이 그냥 누구나 다 뭐 교육을 하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이게 달라요.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재축으로 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강압하게 가르친다 이런 부분이 교육이거든요. 원래 교육이라는 글자 자체가 그런 건데, 이 교육이라 그런 건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먹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먹히는 거죠. 성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기 분들 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 나 때려요. 근데 때리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내가 나쁜 짓을 하니까 진짜 사랑해서 사랑의 배를 들으니까 나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야? 왜 나만 때려? 나 가출할래. 가출하는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뭐를 배우게 되냐면 자녀들의 성격을 알게 돼요. 얘가 때리면 집 나가는 애인지 아니면 때리니까 날 사랑하는 거라 엄마 그래 나 공부 열심히 할게 울려서 공부를 하는 애인지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로를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세상을 이렇게 구분하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22가지를 배우고 나중에 78장을 하면서 78가지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이 나와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배우다 보면 우리 애는 어디에 속할까?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카드 딱 뽑아보면요. 우리 애 성격이 딱 나온다니까. 네? 재밌어요. 물론 이제 한 장 뽑았는데 어제는 이 성격 나왔다가 오늘은 이 성격 나왔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 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름대로 또 여기도 또 연구가 다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게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성격 심리학이 되니까 이건 뭐예요? 과학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타로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비과학으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잖아. 그럼 뭐야? 신비한 얘기 어떻게 그걸 맞히지? 이상한 얘기야, 안 맞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걸 신비라고 하는 거를 해서 증명을 못했을 뿐인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증명을 했어요.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타로에서 나온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타로는 신비의 세계, 그냥 날아다니는 세계고 성격 심리학은 과학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타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타로에 다가들어야지 타로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신비한 거에 저건 뭐야 외우듯이 저거 나오면 좋대 저거 시꺼먼 거 팍 나오니까 이거 뭐 안 좋은 거 같아 그래서 뭐 나 망하나 죽나 뭐 이런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비과학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 신비라고 하는 말을 옛날에는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과학으로 얘기하면 옛날 뉴턴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거랑 헷갈리기 때문에 요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공부하시다 보면 초심리학이라는 게 꼭 있습니다. 초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다 이런 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해서 이렇게 옛날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요게 요 자리에 온다 그러면 꼭 그 자리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옛날의 과학적인 방법이었는데 양자역학이 나오면서부터요 어떻게 되냐면 때로는 여기도 가지만 때로는 여기도 간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이제 그 양자역학의 아주 그 과학적인 예전 과학과의 차이점이거든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둘 중에 하나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오늘은 여기 있고 내일은 저기 있는데 그거를 못 맞출 뿐이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과학이 이제 초과학적인 걸로 되면서부터 양자역학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너무 왜 과학자들도 천재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거 다 잊어먹으셔도 되는 건 뭐냐면 타로는 비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초과학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학적인 관점으로 다가서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배우려고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워도요, 써먹질 못해요. 써먹질 못해요. 그냥 이거 나오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상적인 것만 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로를 배우실 때는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거 원리를 알려고 하면은 어떤 그 원리를 아는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로를 배우실 때는 이제 보통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배우거든요. 키워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로가 무슨 이제 이 바보 카드가 나왔다. 이 카드가 나오면 무슨 뜻이냐? 이거 뭐 여행이래. 타로 카드 여행이에요. 뭔가 개나리 보충 가지고 떠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행이지 않습니까? 떠난다. 뭐 이런 뜻으로만 이제 배우는 거죠. 이렇게 배워서 이 카드만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러냐면 너 여행 갈 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여행 갈 일 없는데? 나 주부라서 맨날 집에서 있는데 뭐 문 밖에 나가는 것도 여행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타로 카드에는 나름대로 이것을 통해서 아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로를 배우실 때는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이거 인물적 특성에 대해서 알으셔야 돼요. 인물적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이제 어떤 토대가 있습니다. 상황, 환경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인물과 환경이 만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통 키워드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행할 사건이 벌어진다. 왜? 내가 원래 스타일이 이 사람인데 집에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런데 뭔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가야 됩니까? 나가죠.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죠. 주부하고 그 다음에 직장인하고 여행사하고 뭐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행업을 하는 사람은 여행할 일이 생기는 거고요. 그냥 일반 주부 할 일은 시장 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시장도 매일 안 가잖아요. 어떤 날 몰아서 갈 때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시장 갈 일도 생기는 거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적 특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환경적인 배경과 만나서 여행이긴 여행인데 장바구니 들고 나간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짜 짐 싸들고 나간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가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가출하는 거야. 이거 들고. 이럴 때도 이 카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제 알아야죠. 이 개념을 개념을 이해하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인물적 특성과 배경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사업에 관련돼서 이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까? 또는 직장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될까? 또는 이제 연애가 이제 제일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궁금한 분들 많잖아요. 연애에 있어서 연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관심 있는 분들 중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매매라든가 뭐 집을 팔아야 된다 매매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합격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이제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카드를 인물적인 관점에서 배경적인 관점에서 사건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적인 것은 어떻게 흘러가고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연애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매매 합격할 때는 어떻게 되고 하는 식으로 입체적으로 이 카드를 보실 수 있어야 이 카드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또 상담자에 따라서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한 번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면요, 이것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직장 문제, 성문제 하면요, 사업을 좀 해보신 분들이 더 해석을 잘합니다. 직장을 다녀보신 분이 해석을 더 잘합니다. 연애 문제는요, 연애 좀 많이 해보신 분이 잘 알아요, 해석을. 에? 연애 안 해보신 분들은요, 이거 해석 못합니다. 이거 싱직스럽게 손잡고 있네? 이거 어떻게,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둘이서는 뭐 못 헤어지겠네? 천만의 말씀. 요즘은요, 이렇게 하루 만나서, 우리가 원나잇 스탠드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도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다음에 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요, 해석이 안 돼요. 요즘 애들한테 해석을 상담을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야, 이렇게 해서 어떡하냐? 너 이제 둘이는 못 헤어지겠네. 죽어도 못 헤어지겠네. 뭐 이런 얘기 해봤자, 한 며칠 지나가지고, 나 헤어졌어요. 뭐, 아무 일 없어요. 뭐 이러고 온다는 거지. 그럼 뭐야? 안 맞는다는 거지. 근데 그러한 것들은 뭐냐면은, 이러한 해본 사람들, 그리고 그러려고 하다 보면, 그 신세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심리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관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요, 똑같은 카드인데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장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미국적 상황과 한국적 상황에 똑같은 해석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안 그렇다는 거죠. 하다못해 타로 카드를 뽑았는데 한국과 북한에서 뽑았는데 북한에서 똑같을까?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타로뿐만 아니라 점이 다 그렇습니다. 점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배우긴 배웠는데 운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면 처음엔 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요. 자꾸 어떻게 됩니까? 활용하고 운영해보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만 다 외우면 바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내가 배우긴 했는데 잘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요. 그냥 끝나고 난 채로 그냥 이렇게 집에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스터디라도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뭐 이런 건 어떻더라 이런 거 어떻더라 이렇게 해보는 시간을 자주 가질수록 이러한 실력이 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을 역학이든 점이든 아니면 타로든 이거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10년 이상을 해요. 네? 이제 해야 그냥 상담하면서 대충 이제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근데 나는 저기 1년 했는데 안 돼. 뭐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봅니다. 어느 정도 상황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냥 잊지 말고 자꾸 시간 나는 대로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딱 보입니다. 깨달으면. 근데 그거는 도 닦아서 그런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거를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로 무슨 어디 가서 폭포수 밑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저도 이제 이렇게 이론으로 배우고 그리고 이제 많은 상담과 경험을 통해서 그 상황에 맞는 해석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 이제 왜 처음부터 겁을 주냐면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3개월만 배우고 나오기가 다 할 것 같은데, 그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공부하신 분들이요, 실질적으로, 이제 박사들이 많거든요. 이거 연구하신 분들이. 이거를 만드신 타로 이제 카드, 이게 이제 카드거든요. 아서 웨이트경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이분은 과학자신 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계통에서 평생을 바치신 분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히 만들어질 게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과 자기의 인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진짜 몇 개월 했다고 그거를 알 수 있다면 다 그거 하지. 뭐하러 딴 거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이것도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도 하나의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활용하다 보면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무슨 도구냐? 생각을 확장시키는 도구입니다. 타로가 생각을 확장시키는 도구라는 겁니다. 어떤 내가 어려움이 생겨요. 뭐 연애도 하면서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도 궁금해지고, 또 그다음에 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고, 직장 문제도 이렇게 궁금해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과연 그만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타로를 펼쳐보다 보면요, 의외의 그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나는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는데 타로 카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지금 너 공부할 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갑자기 전환이 되는 겁니다. 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윗사람이 갈고 너무 힘들어. 보니까 비전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직장 내 여기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나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타로 카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지금 너 공부할 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갑자기 내 문제가요, 지금 회사를 내가 그만두면 좋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회사 그만두면 당장 밥은 어떻게 먹고 뭐 이런 또 다른 문제들이 따르잖아요. 그러니 그만두자니 뭐 배가 울고, 또 저기 안 그만두고 있자니 내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뭐라고 나냐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문제가 싹 해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 맞아, 나 준비해서 더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우선 지금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아픈 머리를 공부를 하는 걸 가지고 이게 해소를 시켜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뭘 해주냐면 생각을 확장시켜주면서 나의 어떤 선택지가요 넓어져요. 그러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단지 여기서 뭐냐면, 야, 타로 카드 나와가지고, 야, 그만두라는 게 나올 거야? 야, 다니라고 나올까? 그것만 보는 거죠. 까먹어 나와. 야, 그만두래나 보다. 그런데 그만두면 난 밥도 못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것도, 근데 타로 이거 믿을 수, 이거 믿고 나 그만둬야 돼? 이런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진짜, 예를 들어서 물속에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만 이렇게 발뒤꿈치를 띄면 저기서 바로 건너갈 수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 호로록 들어갔다 놨다 하면서 헤어나지 못하거든요. 이럴 때 타로가 생각을 확장해 주면서, 야, 여기 말고 저기도 있어 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이제 배워가는 도구로서 타로가 적용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항상 타로를 보면, 야, 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 고민하는 게 뭐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할 거고, 안 해야 된다고 말하면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도 나와요. 그렇게도 나오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도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어떠한 그러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내가 또 편안함을 얻는 거고 방향을 잡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타로, 그리고 이제 점의 역할이에요. 점의 역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살아가다 보면요, 뻔히 알아요.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도 하죠. 근데 타로가 딱 나옵니다. 하지 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확신을 얻습니다.
안 한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신비성의 심리. 뻔히 알아요. 우리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저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요. 에? 만나가지고 만날 때 뭐지 뒤에 돌아서면서 내일은 쟤랑 안 만나고 말지 뭐 이러는데도 그런데 또 전화 오면 만나거든요. 또 가요. 근데 타로가 딱 얘기를 해줘요. 저 사람 만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거기에 나오는 분들의 자기 결심이 서요. 그래, 하지 말아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로의 역할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마치 당신의 모르는 운명을 너는 이 운명이야 지금 이혼할 운명이라고 아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을 칠 때는요 함부로 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점을 치셔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지금 점이 쉽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점 한번 치려고 그러면요 진짜 목욕 재개하고 산 넘고 물 건너서 또 거기 가서 3일 기다렸다가 점 한번 딱 치고 나면 그게 평생 점이 있을 때도 있고 뭐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간직하면서 내 인생은 이렇다 이러고서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점에 대해서 칠 기회도 없으니까 함부로 안 쳤는데 요즘은 길거리 가다 보면 있어요. 그래서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한테 딱 물어봤는데 이 사람 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옆에 바로 가서 야 이것도 어떻게 돼? 또 물어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딱 그런 말이 나와요. 산수문계는 뭐라고 그래 나오냐면 초서면 고한다. 알려주지만 제3독이면 나를 모욕하는 거니 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한 번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번 물어보려면 그냥 한 번만 등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을 칠 때는요. 꼭 뭐를 해야 되냐면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을 때 그럴 때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알려주는 것은 제대로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 그냥 툭 점을 치는 거죠.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주식하는데도 점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것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솔직히 한 10만원 20만원 할 때는 하겠더라고요. 그래 쳐도 된대. 10만원 던지겠어요. 근데 타로에서 야 1억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데 타로 딱 쳐가지고 야 투자해도 된대. 그럼 그거 믿고 여러분 하겠어요? 옛날 사람은 했어요. 왜? 산 넘고 물 건너서 산을 건너서 밤 새우고 생각해보고 해보고 나서 했기 때문에 했었지만 지금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정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타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점이라고 하는 세계가 어떤 건지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로를 치실 때는 물론 이제 훈련을 위해서 칠 때는 매일도 쳐보고 연습도 해보고 타로 카드가 이거 무슨 뜻인가 또 지나서 관찰도 해보고 뭐 이런 관점에서 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한번 해보는데요. 점을요 하루에 두세 번씩 치잖아요. 머리가 아픕니다. 경험을 해보셔야 알아요. 답답해져요. 그걸 보러 이제 이쪽 용어로 뭐라는 주화인마라고 해요. 이 혈이 막히는 거예요. 마음에 혈이. 왜냐하면 아까는 된다고 그랬다가 좀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랬다가 또 어떻게는 또 된다고 그랬다가 두 번은 된다고 그랬다 한 번은 안 된다고 그럼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세 번은 또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렇지 안 된다는 게 두 번 있었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러다 보면 생각이 엉켜요. 타로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생각을 단순화시키려고 이 점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거 갖고 계속 치고 이러잖아요. 그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기가 꼬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경험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훈련할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진짜로 내가 궁금할 때는요, 한 번만 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한 번 치면 됩니까? 기왕이면 목욕 재개하고, 그 전날 좀 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해야 돼. 근데 여기서 하나의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했는데, 그런데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점치지 말라는 거. 생각했는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는 겁니다. 그땐 점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중요한 점의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점치면 그냥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봤는데도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건 점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의 원칙을 알고 쳐야 점이 나에게 도움이 돼요. 근데 이런 원칙을 무시한 채 점치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되고 뭐 답답해지고 점치기는 쳤는데 더 복잡해 머리 아파 어떻게 된 게 여기서 물어보니까 어떻고 저기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오히려 점치러 가니까 골치 아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점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점치는 행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건 타로뿐만 아니라 사주나 역학이나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점치러 갈 때 그냥 치러 가지 마세요. 뚜렷한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해보고 진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데 진짜 그건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점치는 거죠. 그럴 때 물으러 가셔야 돼요. 이거라고 뻔히 생각되는데 그거 가지고 점치러 가잖아요. 점치는 바보예요. 재밌는 거는 가끔씩 상담을 하다 보면요. 뻔히 알아요, 자기도. 아니라는 거. 근데도 웃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담 많이 하다 보면 아시면서 왜 또 와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좀 답답해요, 저희로서는.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오고 똑같은 거 가지고 오고 또 뭐 아침에도 왔다가 저녁에도 왔다가 심지어 제가 상담하는 사람 중에는요 한 달 내내 찾아와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찾아와가지고요 그분이 쓰는 돈이 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배우지 그 돈 가지고. 근데 그분은요 그게 하루의 재미입니다. 이제 미용하시는 분인데 미용 끝나시고 나서 집에 가시면 꼭 들려가고 점칩니다. 그렇죠. 근데 물어봐요. 어떤 남자랑 그 사람하고 나하고 잘 될까요? 이제 물어봅니다. 막 물어보는데 한참 물어봐요. 근데 이제 물어보다 보면 다 알잖아요 누군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갖고 치지 마세요. 딱 이러면 그 사람 아니고요 딴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내가 누군데요? 야 그냥 내가 알았어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이야. 그런 거라. 그런 것처럼 이 점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잘못 활용하면은 그렇게 이제 무속이 되는 거고 또 잘못된 부분으로 된다라는 사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개념은 아셨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처음 첫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거 강의를 듣다 보면요 1시간 앉아있기 사실 힘들어요. 그죠? 1시간 반 앉아있기 힘들죠? 예?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시간 지났는데 지금 벌써 이제 힘들어 하시잖아. 그죠? 뭔가 이렇게 강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간에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이제 준비해야 될 상황인데 요게 이제 라이더 웨이트 타로라고 하는 이제 그 카드입니다. 유니버설 웨이트라고도 하고 라이더 웨이트라고 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타로라고 하는 것 자체에 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를 잠깐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공부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이제 그래도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아는데 원래 이제 타로 카드가 아주 옛날부터 이제 아주 그 고대 카드라고 하는 카드가 있고요. 이제 근대 카드가 있는데 이제 카드가 몇 종류나 될 것 같아요? 대충 카드가 많겠죠 뭐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해서. 아니 그걸 이제 똑같은 카드가 하고 그러면 뭐 개수는 많겠지만 종류를 제가 물어본다. 종류가 몇 종류나 될 것 같습니까? 대체 타로 카드의 종류 현재 대충 나와 있는 상상
뭐 이건 맞고 틀릴 거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요 맞고 틀릴 건 없고요. 다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근거를 내시면 더 좋고. 두세 가지? 두세 가지. 네. 네, 두세 가지. 네, 두세 가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올라갑니다. 두세 가지, 두세 가지. 그 다음 몇 가지? 또? 몇 가지? 예? 수십 가지. 네, 수십 가지로 나왔어요. 수십 가지. 수십 가지 나왔고요. 자, 또,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또 없습니까? 네. 몇 가지. 참, 여러분들도 마음도 좋으시네. 네, 2만 가지 있습니다. 2만 종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2만 종이고요. 지금도 계속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어지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타로 카드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데 그런데 이제 2만 가지라고 하는 그것들이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대표적인 카드가 있습니다. 그거 대표적인 카드를 우리가 배우면 다른 종류의 카드는 유사 카드라고 해요. 유사 카드인데 이거는 이제 같은 계열의 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열의 카드인데 기본적으로 고대 카드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마르세유라고 하는 이 카드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쪽에서 뭐 발음이 좀 프랑스적이잖아요. 마르세유. 이 카드가 고대 카드의 대표적인 카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이제 마르세유 카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제 좀 옛날, 아주 단순화되어 있으면서도 옛날적 느낌 이런 것이 나타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마르세유 카드가 있는데 마르세유 카드에 있어서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숫자 카드나 이런 게 보면은 이제 숫자하고 이렇게 개수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타로 카드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타로 카드를 이게 이제 하면 이 근거가 되는 학문들이 있어요. 연관 학문. 제일 연관된 게 뭐냐면 점성술이에요. 점성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수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수비학이라는 학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카발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발라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 학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또 상징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있고요. 이제 이 상징학이 요즘에는 무슨 학문이라고 하면 기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학문들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신화. 그 다음에 뭐도 들어갑니까? 성경도 들어가요. 성경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져가지고 타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다가 그냥 그림이나 대충 그려가지고 한 것 같지만 여기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 기독교적인 거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 에덴의 동산이라든가 뭐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여사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의 여신에 관련되는 그런 상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더 들어가냐면 오디세이의 뭐 그런 것도 나와 있고, 뭐 스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판도라의 상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도도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점성학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수성에 관련된 거, 천왕성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무슨 저기 뭐 양자리, 뭐 그 다음에 뭐 그 쌍둥이 자리에서 12 저기 점성술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십행성이 다 들어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적 개념 속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걸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뭘 한다? 더 이제 풍부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숫자들, 1번의 숫자, 1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1이 뭡니까? 1이 그냥 하나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1이라고 하는 단어가, 1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요, 외로움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혼자는 외롭다. 하나는 외롭다. 그럼 이건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리더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두머리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 1등이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라고 하는 거가 들어가잖아요. 2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분리, 화합, 뭐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2라고 하는 속에. 왜? 하나에서 둘이 되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둘이 있다 하나가 되면서 이게 둘이 있으면 화합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3이라는 숫자는 결혼이라는 숫자도 들어가요. 의미도 있고 3위일체 뭐 이런 뜻도 막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비학적 의미를 많이 알수록 또 이런 것도 아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수성이다 그러면 수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수성인가 보다. 뭐 태양계에 있어서 태양 옆에 있는 게 수성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성은 뭘로 보느냐면 이게 이제 그 심부름금이에요.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신이 있는데 심부름금에 하는 거거든요. 헤르메스는 어떤 신이냐면 상업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도둑의 신이에요. 이러한 뜻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메디시안이라고 하는 것이 수성을 뜻하는데요. 이 메디시안은 소위 마법사인데요. 마법사는 마술도 부리지만 속임수도 합니다. 이 수성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시행성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별자리적인 의미도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의미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학문들을 많이 알수록 이게 이제 더 해석하기가 좋은 건데 중요한 건 마르세유 카드가 이렇게 이제 숫자적인 걸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근대에 있어서는 이제 그거를 좀 더 그림으로 좀 풀이했어요. 그래서 이 근대 카드, 이 카드가 이제 뭐냐면은 보통 라이더 웨이트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아서 웨이트라고 하는 경이 이제 이제 박사가 만든 카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라이더라고 하는 것은 이 카드를 제작한 회사 이름이에요. 근데 워낙 이 카드가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전세적으로 많이 팔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너만 벌면 되겠느냐? 어느 회사에서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유니버설 이라는 회사에서 나도 웨이트 카드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저작권 줘. 그래서 저작권을 들여서 라이더 웨이트, 유니버설 웨이트 카드는 똑같은데 나오는 회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제 라이더 웨이트 카드를 사시던가. 근데 라이더 웨이트 카드는 워낙 옛날부터 했어갖고 의외로 수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유니버설 웨이트 카드가 좀 더 많이 이제 이렇게 확산이 돼 있어요. 근데 다만 조심할 게 뭐냐면 유니버설 웨이트 카드인데 유니버설사에서는 웨이트 카드만 만드는 게 아니고 유니버설 카드라고 하는 카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에요. 네? 유니버설 카드는 아니고 유니버설 웨이트 카드를 사셔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됐다? 이러한 그림, 이제 메디시안에 대한 이러한 그림의 카드를 이제 구입하시면 되는 거고 구입하실 때 보통 인터넷에서 구입하시거든요. 할 때 이제 보통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천도 같이 구입하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만 달랑 구입하고 나중에 이것만 구입하려고 그러면 이건 한 5,000원인가 뭐 6,000원인가 뭐 가격 그 정도라서 이거는 또 택배비를 받는 수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같이 하셔야 두 개를 같이 하셔야 되는데 간혹가다 어떤 사람은 이거 해설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책도 같이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더 10,000원인가 더 비싼데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키워드 중심으로 나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거기 보면 색깔도 좀 지정하고 뭐 이런 게 저는 제 거는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좀 다르게 만들었어요 제가 선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녹색은 별로 없는데 보통 파란색, 붉은색, 뭐 검정색 이런 거 많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요거 이제 구입하시고 하는데 이거는 꼭 구입하셔야 될 법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빔 해가지고 하면 또는 아니면 뭐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하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자기 거 가지고 많이가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죠. 여러분들이 제가 해본 결과로는요. 쉽게 살 것 같은데요. 못 사요. 그거 뭐 3만원, 5만원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못 구합니다. 이거. 없던데요? 인터넷에 있어요. 못 봤어요. 근데. 네? 못 봤어요. 이것만 하고 딴 거 하고.
라이더웨이 치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서핑 하시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요거 구입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 들으실 때 기왕이면 뭐 많이들 갖고 계시네요. 거의 다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갖고 계셔야 자꾸 이제 이렇게 똑같은 카드예요. 이게 다른 카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만지다 보니까 좀 이렇게 헐었어요. 헐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만지면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자기 기가 들어간다고. 쿠키를 좀 묻히고 그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조심해야 될 게 이거 이렇게 만지시다가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놔두면 나중에 갖고서 이게 이제 할 때는 모르는데 그냥 놔두면 이게 나중에 바가지 진다고 그래서 이게 잘 이렇게 쥐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오랫동안 안 쓰실 때는 꼭 이렇게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꽉 누르셔서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못 써요. 이 카드 새 건데도. 그러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일 펼쳤다 접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하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길이 나잖아요. 그럼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잠깐 하다 보면 에이 귀찮아 뭐 이러고 하루 하고 막 며칠 놔두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바가지가 이렇게 좋아요. 근데 이건 안 졌죠.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바가지가 주면서 이게 이렇게 막 뜹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말씀을 드려놔야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가 안 나.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한번 해보니까 그거 볼 때부터 짜증나더라고. 이게 비싸게 준 건데 막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타로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타로를 할 이유보다 안 할 이유가 더 많아요. 바빠서 안 하고 힘들어서 안 하고 애 때문에 안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타로가 저게 이렇게 바가지 져서 안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유를 따지면 많으니까 그 전에 진짜 바가지 지면 하기 싫더라고요. 만지기가 싫어.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항상 이렇게 눌러놓으시고 박스. 그러니까 빼실 때 이렇게 그 종이까지 다 집어 넣으셔야 이렇게 딱 됩니다. 안 그러고 이렇게 대충만 넣으면 이게 떠요. 뜨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나름대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처음에 이제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하면 이 카드의 의미를 어떻게 이제 해석해 나가는지 이제 하나씩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을 어떻게 연장하는 건 힘들죠. 중간에 한 번씩 잠깐 쉴까요? 한 번 정도는 쉴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원래 내 스타일은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내내 떠듭니다. 어떨 때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좀 이제 힘들 것도 같고요. 한 5분 정도 쉬고요. 그리고 이제 바보 카드 한번 맛 보시고 그리고 이제 왜냐면 왔는데 뭐 하나 좀 배우고 가야 되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첫 시간이라 좀 이제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데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 아직 안 샀는데요. 네네. 노란색을 사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사라고 하는 유니버셜 유니버스 웨이트 사시면 돼요. 이건 이제 라이트 웨이트가 이게 원래 이제 그거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유니버스 웨이트예요. 회사에 따라서 요 겉모 모양만 다르고 이 내부에 들어가서 들어가 있는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그림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카드들은 그림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부분을 이제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이 요거를 전체적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요 그림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걸로 구입하시면 되고요. 뭐 궁금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네.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돼.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열심히만 갖고 다니시면 좋고 원래 작은 거는 또 이제 갖고 다니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림은 이 안에 내용을 보시면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그림을 하는데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 작으니까 휴대하기 편하다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 카드는요 재질이 조금 이제 요 재질이 달라요. 뭐냐면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게까지 안 가겠지만 이제 저기는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뒤가 벗겨집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만 하세요. 그 정도까지만 하셔도 뭐 저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종이 재질이 다르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타로 카드는 이제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트럼프랑 똑같아요. 트럼프랑 똑같아갖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서로 성능을 이제 이렇게 성능 작업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런 거는 좀 작으면 이런 건 좀 잘 안 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섞으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섞어서 이제 그럼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 네. 저기 우리가 보통 담요 사면서 네. 깔판을 안 탔어요. 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할 때 더 이게 일반 이렇게 무릎 담요 같은 거 무릎 담요도 괜찮습니다. 하긴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안 상관없고, 사도 돼요? 예, 그리고 있으신 분은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없으신 분들, 왜냐면 바닥을 이렇게, 일반 이런 탁자에다 하면, 이게 그거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쿠션이 있잖아요. 그게 좋아. 그거 하세요. 네. 자, 5분 정도 쉬었다가, 하나 정도 배우시고 왔는데, 배우시고 가는 걸로 해가지고, 해봅시다.